안녕하십니까, 디수선입니다. 가을이 한창 깊어가고 있습니다. 들판에는 누렇게 익은 곡식도 보기도 좋고 감나무에 열린 홍시가 어느 때보다 참 아름답게 보이는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감기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던 한자 속에 들어있는 암호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속에 들어있는 암호와 관계된 이야기들은 들으면 재미도 있고 또 어떤 글자를 공부하는데 이해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제가 칠판에 글자를 몇 자 써 놓았습니다. 이 될 화자와 늙을 노자, 죽을 사자, 견줄 비자, 북녘 북자, 혹은 패배할 배자, 등배자 같은 글자고, 그 다음에 의심할 의자, 이렇게 글자를 7글자를 써놓았는데요. 여러분들 이 글자 속에 어떤 공통된 글자가 한 자 들어있습니다. 어떤 글자인지 여러분들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 글자 속에는 비수비라는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글자는 보통은 오편에 보면 비수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비수비라는 말은 아주 짧은, 크기가 작은 아주 잘 드는 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수를 품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쓰는 말인데, 이 글자가 사실은 칼과 관계 있는 글자는 전혀 아닙니다. 이 글자는 제가 종이에 조금 썼습니다만은 사람 인자를 쓰고 종이에 써가지고 그 글자를 그냥 아래 위로 거꾸로 엎었을 때는 모양이 이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수비자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 인자를 거꾸로 쓴 모양이라고 보아야 제대로 보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될 화자, 변화한다 할 때 될 화자, 이 글자는 변했다는 말도 되죠. 어떻게 달라졌다는 이런 이야기가 될 것인데, 사람 인자를 거꾸로 쓰면 이 모양이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될 화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 인자가 있는데도 거꾸로 쓴 이 사람 인자로서 비수비자는 왜 필요한 것인가, 왜 막 그렇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이야기는, 사람을 두고 어떤 비유를 할 때에 사람 인자를 정자로 그대로 쓰지 않고 사람 인자를 거꾸로 써서 사람을 비유한 경우에 이렇게 서서 글자 속에 집어넣고 쓴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를테면 그 어떤 글자를 거꾸로 뒤집어서 보는 이유는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쌀로서 만드는데, 쌀을 돈을 주고 사러 갈 때 쌀 사러 간다 하지 않고 살 팔러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다음에 어떤 집 자식들 아들 보고 그 아이가 생긴 얼굴이 참 잘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참 밉색이다, 그럼 참 아주 밉게 생겼다, 아이고 못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도 못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두고 일부러 거꾸로 표현을 해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말은 삼가한다 이런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 이름을 두고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 마찬가지로 어떤 사실을 두고 거꾸로 접근을 함으로 해서 어떤 배려를 한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과 관계된 특히 절대적이고 신성한 가치의 것은 옛날 어른들은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렇게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을 하는 대신에 삼가하고 조심해서 어떤 배려를 했다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글자 속에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언어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쌀을 두고 우리 인간들에게 쌀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소중한 물건이죠. 근데 그것을 돈을 주고 물건을 주고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쌀을 쌀어 가는 걸 쌀 팔러 간다. 아주 남의 집 귀한 자식을 두고 참 못났다 밉상이다 또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경우 등등은 바로 그런 점에서 이 말을 만들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인자를 거꾸로 해서 비수비를 만들어서는 이런 경우에 글자 속에 어떤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사람이 애초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했다, 달라졌다.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사람 입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늙을 늙자. 늙고 죽고 사람이 사람을 비교하고 견주고 그 다음에 싸움에서 지고 그 다음에 등을 돌리고 사람이 사람을 의심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 입으로는 차마 할 수는 없으되 정작으로 필요할 경우는 있다. 그럴 때 사람 인자를 거꾸로 서서 사람을 비교한다. 그래서 이 늙을 노자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이 부분은 늙어서 허리가 휘어져서 지팡이를 짚고 가는 모양이에요. 지팡이를 짚고 가는 사람, 이래서 비수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을 사자 같은 경우에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죽을 사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글자는 본래 이렇게 생긴 글자였는데 이것은 동물이 죽어서 쌀이 썩고 육체는 다 썩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다 사그러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 그래서 이 글자에 비수비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 견줄 비자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비수비 한자, 비수비 두자, 비수비를 여러 글자 써놨다 봤을 때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모양입니다. 앞 사람에 비해서 뒷사람에 비해서 또 어떤 사람, 키를 비교하고 재주를 비교하고 능력을 비교하듯이 사람을 같은 모양으로 세워놓고 사람이 사람을 비교하는 그런 뜻으로서 견줄 비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북녘북자 혹은 패배할 패자는 비수비자의 모양을 하기는 거꾸로 씁니다. 등을 돌려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등을 돌렸다는 것은 패배한 사람, 싸움에서 진 사람, 이런 이야기. 그래서 등을 돌린 사람이기 때문에 밑에 6달을 넣어서 등백자가 만들어진 이유는 그렇고, 그 다음에 등을 돌려 있는 모양의 이 글자가 패배할 패자이지만 북녘북자라고 뜻을 붙인 이유는 세상에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인생에서 실패한 이런 사람이 동서남북 중 갈 곳이라고는 북쪽이겠다. 이래서 북녘북이라는 뜻이 거기 같이 들어있는 이유도 그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심할 의자 같은 이 글자에 위에 이 비수비자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글자에서 의심할 의자에서 이 글자와 이 글자는 사람과 사람 그런 이야기고, 밑에 이 글자는 화살 시자입니다. 다음에 이것은 필필자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필자는 전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 신체 중에서 허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허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있는 사타구니가 벌어져 있는 상태죠. 거기에서 화살 시자가 쓰이는 것은 좁고 작은 물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좁고 가늘고 작은 물건, 사타구니 사이에 좁고 가늘고 작은 물건, 사람과 사람마다의 사타구니 사이에 달려있는 좁고 작고 자그마한 물체 무엇이겠는가. 즉 사람의 성기에 대한 궁금증, 관음증, 이런 뜻을 이 글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점잖지 못한 어떤 비유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람 인자를 또 거꾸로 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야기하자면
사람이 본래의 옛날에 점잖고 온전한 모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변했다, 늙었다, 죽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인생에서 패배를 하고 등을 돌린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점잖지 못한 어떤 성적인 의구심, 의문,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람 인자를 바르게 서서 정자로 서서 서기보다는 사람 인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의 비수유자의 글자를 썼다는 것을 우리 글자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한자 글자는 그 뜻글자라서 그 한자 속에 있는 때때로 인간적인 배려와 또 글자 속에 이 재치와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제가 한자 글자만 예찬하는 사람인 걸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꼭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고 일상을 살면서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할 때에 이런 글자에서처럼 어떤 배려와 재치와 철학 같은 것을 대입을 해서 그렇게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고 접근하면 거기에서 어떤 지혜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글자 속에, 한자 속에 있는 암호를 참 그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시고 어떤 일상생활에서 많은 응용을 하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한자 속에 있는 암호와 같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한 가지씩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릴 것은요, 꼭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거 저한테 여러 가지 큰 도움이 되거든요.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입소문도 좀 많이 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